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가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 검찰과 경찰 수장을 불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오늘 이슈워치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 작업 속도전을 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 또 배신감을 느꼈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이제 정 총리가 사과를 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을 하는 걸 텐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다. 일단은 오는 모레죠. 목요일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LH와 국토부 직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제 2차로는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제 그 LH와 국토부 직원의 가족들 그리고 또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들의 가족들까지 다 보기 때문에 최대한 10만 명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사실은 그 지금 지정된 지구들 주변에 인접지가 이제 땅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을 넓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조사의 시점을 그러니까 2013년 12월로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좀 박근혜 정부까지 이제 괜히 넓힌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일단은 당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첫 주민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때가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한참 그 전이겠죠. 그때부터 이제 그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해서 이득을 챙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기 위해서는 2013년 12월부터 보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신속하게 진상은 밝히되 그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있어서는 정부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수사에 있어서는 역량을 또 강화를 하거든요. 정세균 총리가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금융위와 이제 또 국세청 등이 이제 수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찰 국수본이 이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때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금융 정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차린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세균 총리가 각각적으로 이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 총리 주도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조사를 먼저 하고 수사를 뒤에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조사와 수사에 선우가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결국에는 좀 더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좀 처리를 해 나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되 그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게 하자라는 바로 그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그 부동산과 공정이라는 이슈가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뇌관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발본색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그리고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일말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 무관용 원칙을 좀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제한 그리고 부당이익 환수와 같은 엄격한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발본색원을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느냐 아니면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을 한 것이냐 이렇게 규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쪽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것이 그들만이 전부일 수도 있고 이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밝혀내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이제 그 조사를 해야만 이것이 이들의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부패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다 훑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주도하면 그럼 검찰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배제가 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청와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부패,
경제, 공직자, 그리고 선거, 방위사업, 그리고 대형 참사 이렇게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패와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리 액수나 공직자 극수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네. 부패 범죄는 4급 이상 공직자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 청와대 설명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 관계자는 그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놓지는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확인이 되면 그 직접 수사 대상이 확인이 되면은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검찰에 뭐 수사를 해라 마라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경찰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수사권 국수본이 출범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역량을 이번에 수사 역량을 좀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대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제 그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경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과 그 경찰이 협력이 필요한 첫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의 이제 수사 노하우와 기법 그리고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 협력을 좀 해라 유기적으로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경에 보다 긴밀한 협의를 이제 주문을 한 건데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이냐가 관점인데 정 총리가 이제 그래서 내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그리고 대검 차장이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파견되는 후속 조치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도 이번에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상태. 경찰이 이런 가운데 LH 본사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서 한 가지만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내일 간담회를 하게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이제 그 대응 방향, 어떻게 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그런 수사 협력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경찰 수사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 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가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H 과천 의왕사업본부, 또 광명시흥사업본부 그리고 그 의혹이 제기되던 13명의 직원들의 자택 등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수사관 67명을 지금 투입을 했거든요. 이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이라고 하고요. 네. 의혹이 제기된 전직 2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방지법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원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제 경찰청이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 여기서 이제 그 국수본 수사단장을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해서 수사국 반부패 수사과 그리고 중대범죄수사과 그리고 범죄정보과를 비롯해서 또 3기 신도시 예정지에 관할하는 이제 경기 남부청, 북부청, 또 인천청 이렇게 3개 시도 경찰청으로 특별수사단을 이제 꾸렸고 이것이 이제 특별수사본부로 격상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위에서는 이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출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이제 그 국회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때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두 이번 사안의 심각성, 문제성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바꿔야 한다,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에게 지적하는 포인트가 조금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야당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좀 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투기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공격을 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반칙과 특권이 이번 기회를 뿌리 뽑아서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이 LH 사장 때 그것도 투명성 그리고 청렴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이번 건은 일부의 일탈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외지인이 쉽게 농지를 구입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